어느 조직에 가든 사실 이제 내 하기 나름인데 우리가 이제 그런 훈련이 안 된 것도 많고. 네. 그래서 저는 책을 진짜 열심히 읽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책도 주로 이제 뭐 1번, 2번, 3번 이런 책들을 많이 사놔요. 그리고 아이들도 여기 오니까 1번, 2번 책들이 거의 없어.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도 자기가 마음이 이렇게 화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엄마한테 막 야단 맞았는데 마음이 지금 너무 속상해. 이럴 때 어떻게 그럴 때 읽을 책이 뭘지 이런 거를 좀 많이 구비해 놓으면서 그런 자기 감정을 좀 알면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잘못도 안 했는데 부지깽이로 셋이 목당들이 맞아가지고 내가 지금도 후회난다고 엄마한테 농담 삼아 그러는데 그 마음 내가 왜 그 맞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맞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그게 몇십 년을 그렇게 억울하게 사람이 간다는 게 결코 좋은 영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책들을 사놓으면 의외로 잘 빌려가세요. 그러니까. 예. 신기하게 또 엄마한테 뭐 이를테면 엄마 때문에 속상한 날, 뭐 반장 선거에서 떨어진 날, 뭐 이런 책들을 이제 아주 그런 눈에 쏙쏙 들어온 제목들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빛이 되면 아주 잘 빌려가지고 재밌게 본다 그러세요. 아 그렇구나. 우리 사는 일은 매일이 이제 날마다가 같은 날 같으면서도 사실은 다른 날들이잖아요. 날씨가 그러하듯이 사람 마음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은 남의 마음은 둘째 치고라도 내 마음이 이 환경 조건에 따라 상황에 따라 대상에 따라 어떻게 시시각각 바뀌고 있는지 늘 깨어있지 않으면 알아차림하지 않으면 순간 휩쓸려 가고 순간에 이렇게 되고 하는 거엔 항상 그 위험에 처해 있죠. 그래서 꼭두각시가 될 가능성은 늘 열려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내가 그 꼭두각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은 정말 나를 더 잘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나를 모르면서 어떻게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너를 알겠어요. 그 노래도 있잖아.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정말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그 불이 둘이 아니다. 그 이치가 뭔지를 알겠어요. 내가 나를 알면 너도 알게 돼. 내가 나를 모르면 너도 몰라. 근데 저는 살면서 엄마한테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마른 나뭇가지 마냥 그렇게 거칠고 따뜻한 말이랑은 한마디도 못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 엄마의 그 모습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되게 그 엄마라는 그 단어에 어울리는 온화함이나 따뜻함이 되게 저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이렇게 연습하고 배우고 하면 그게 늘 수 있나요?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해명상 하는 이유도 그거거든요. 나한테 없는 거 채우는 거라고.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부지기수거든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근데 그 뿌리를 들어가 보면, 아, 우리 어머니도 그런 조건에서 살았구나. 그래서 몰라서 못했던 거구나. 그러면 나도 계속 그대로 가야 될까? 나도 못 받았는데, 나도 못 받았으니까, 나도 못 받았어 하고 그냥 가야 되는 건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못 받았지만 연습을 해서, 배워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하다못해 드라마나 영화를 보더라도 거기에 나오잖아요. 어떤 어머니상. 그러면 내가, 아, 나도 저런 어머니, 또는 저런 사람, 저렇게 늙고 싶구나, 저렇게 늙어가고 싶구나, 라는 상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흉내를 또 내는 거예요. 흉내 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붓다를 지금까지도 이렇게 존경하고 그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거는 인류의 스승으로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요즘에 사람들이 잘못 이제 알려주고 받아들인 결과인데 어찌 보면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네 안에 불성이 있어. 네가 붙여야.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예.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화가 났을 때라든가 속상한 일 있으면 아유 내가 부처인데 하고 참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내가 아니 부처가 아닌데 어떻게 부처라고 하냐. 부처가 아니에요 당신은. 왜? 부처님처럼 살지 않잖아요. 부처님은 당신이 가졌던 걸 다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당신이 가졌던 좋은 조건을 다 내려놓고 그걸 내려놓고도 내가 괴로움이 왜 생기는지, 괴로움이 어떻게 하면 사라지는지를 탐구하고 그 진리를 발견하고 그걸 행동하신 분이다. 그게 부처다. 근데 지금 당신은 부처께서 다 내려놨던 거를 지금 다 움켜잡으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남들이 좋은 집 갖고 있으면 나도 좋은 집 가지려고 그러고 남들이 좋은 차 타면 나도 좋은 차 타려고 하고 있고 남들이 좋은 옷 입으면 나도 좋은 옷 입으려고 하고 남들이 좋은 거 맛있는 거 먹으면 나도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러고 남들이 애들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학교 보내면은 나도 그러려고 그러고 이러면서 무슨 부처라고 할 수가 있냐. 부탁해서 다 버린 거를 지금 다 부여잡고 앉아갖고 그렇게 살으려고 아등바등 하고 있으면서 그게 어떻게 부처라고 할 수 있냐. 일단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어거지로 나는 부처다 속이지 말아라. 착각하지 말아라. 내가 붓다의 삶을 살았을 때 적어도 아이고 나는 조금 흉내내고 살고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다. 닮으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어거지로 그래 모두가 불성이 있다고 그랬어. 만물엔 다 불성이 있다고 그랬어. 개한테도 불성이 있다고 그랬어. 나도 그러니까 부처야. 나도 부처님 성품이 있어. 그러니까 나도 부처야. 이거는 일단 말이 안 된다. 적어도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려고 하면서 그런 말을 해라. 제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한 적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거는 예. 너무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아무리 긍정 마인드로 잘 공부를 해야 된다고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똑 떼어 앞뒤 뚝 잘라다가 그것만 가지고 나는 이거야라고 얘기하는 건 그거는 아니죠. 나는 동쪽으로 계속 가고 있으면서는 나는 서쪽에 가서 이렇게 하고 있을 거야. 난 서쪽에서 벌써 뭔가 이루었어. 이거하고 똑같은 말인 거죠. 나는 지금 설악산 가고 있으면서 나는 지리산 가고 있다고 속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적어도 이런 의문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맞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속이지도 말고 착각하지도 말고 내가 저 말에 속아서 나를 갖다 억누르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도 한번 의심해보고 왜 적어도 지금에 있는 그대로의 나를 갖다 인정해주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다. 나는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나는 지금 이걸 욕심을 내고 있구나. 나는 지금 갈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구나. 이것부터 받아들여라. 그게 일단은 출발선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세상에 좋은 말에 자기를 갖다 꿰어다가 어거지로 갖다가 그냥 걸어놓으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거는 엄청난 착각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음, 그건 아니지 최소. 많아요. 이렇게 문자, 식자가 좀 있는 사람들은 특히나 그런 말 더 많이 쓰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제 친구들도 그런 케이스가 있고 그런데 이렇게 부모님한테 되게 잘하고 착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가끔 그 큰 불행을 이렇게 겪을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라는 그 선입견 때문에 그런가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착하다라는 거 이퀄 어리석다라는 말하고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거는 아니에요. 착하다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기본으로 착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또는 대대로 받아온 교육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관습과 관례처럼 그래야 될 것만 같은 강박관념조차도 있어요. 우리는 착해야 된다라는. 이를테면 뭐 부모님한테는 늘 예, 효도해야 된다. 예. 근데 요즘에는 그게 되게 상대적이잖아요. 문화가 좀 바뀌기는 했죠.
상대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아, 요즘에는 좀 세상이 달라졌어. 이렇게 보이게끔 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약간 서양 문화, 그다음에 정보가 지금 많은 정보력으로 인해서 뭔가 어설프게 흉내내고 있다고 저는 봐요. 아, 정말 지혜로워져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성숙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옛날 노인들이 보면 아이고 우리 때는 저러지 않았는데 우리는 부모님은 이렇게 모셔야 된다. 당연하게 모시고 살아야 된다라고 배웠는데 아이고 요즘은 오히려 거꾸로 돼가지고 오히려 아들 며느리 딸 자식 막 눈치 보고 살아야 되는 뭐 시쳇말로 상전 모시고 산다 이런 예 식으로. 아이고 말세다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혜로운 눈으로 본다라면 그거를 꿰뚫어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아, 우리는 이렇게 배웠지만 시대가 바뀌었구나. 시대가 바뀌어서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꼭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다. 라고 이 지금 바뀐 세상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세상은 거부해. 이 세상은 받아들이지 못해. 그리고 자꾸 옛날 타령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랬는데. 아유, 요즘 것들은 싸가지가 없어서 그래. 라고 탓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바뀐 거를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요즘 것들이 잘못된 거라고 탓을 하는 거죠. 원인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바뀌었잖아요. 바뀐 걸 받아들여야죠. 옛날에는 대가족이었어요. 또 그 형제들끼리도 서로 등을 기댈 수 있는 그 속에서 사회를 배우고 그래서 주고받는 게 가능한 사회가 그때였어요. 그걸 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우정, 뭐 애정 또는 가족애 막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게 통하는 사회였어요. 근데 지금은 서양의 개인주의를 흉내내고 있다 보니까 개인주의는 사실 남한테 신세라든가 불편을 끼치지 않으려고 하면서 자기 이익을 찾는 것이 개인주의인데 대신 사회에 공감, 공유하는 어떤 분노할 일이 생기면 정의롭지 못한 일을 만나면 함께 공분해요. 맞아. 함께 나가요. 그게 개인주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이기주의로 가고 아유, 있거든요. 개인주의가 아니라 나만 아니면 돼. 공공의 그 개념은 없죠. 예, 나만 아니면 돼. 불편한 것도 나만 아니면 돼. 공공의 이익 같은 건 아예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만 아니면 돼. 내가 편안한 것을 개인주의라고 착각하는 걸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예전에는 형제가 많았지만 지금은 한둘이다 보니까 너만 잘 살면 이제 부모님들에게 이제 잘못된 교육관에서 오는 거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실 방치 아닌 방치를 했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유,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를 겪고 또 전쟁을 또 겪고 그러면서 정말 정말 힘들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피해 의식과 굶주림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약삭 빠르고 명확하게 살아야 되는 게 잘 사는 걸로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굶어도 공부는 해야 되는 굶어도 공부를 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쵸. 먹고 사는 게 먼저가 아닌 거예요. 생존이 먼저가 아니었고 굶어도 공부하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노력하는 삶을 그러니까 정말 농사 문화였다면 농사를 잘 짓는 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 그걸 가르친 게 아니야. 농사 내 땅 팔아서 너 대줄게 공부해. 맞아요. 왜냐면 그게 이제 일제
미군 또 그다음에 일찍 끝나고 나서 미군정에 우리가 그걸 받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떵떵거리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그래도 어디 가서 공부를 한 사람들인 거예요. 유학 갔다 오고 그래도 뭐 이렇게 학문계나 알고 이런 사람들이 다 보니까 떵떵거리더라는 거죠. 나쁜 짓을 해도 다 빠져나가고 나쁜 짓을 해도 맞아요. 누리고 살더라는 음. 거예요. 이게 잘못된 인식이 오늘날 이 사회를 만들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지에서 잘못한 사람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던 결과가 또 여기까지 오는 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깨어있는 정말 현명한 사람들이라면은 저건 잘못된 거야.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쪽으로 가게 부추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조직 사회를 가던 다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자식들도 그렇게 흘러가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공부 가르쳐주고 한 거는 눈앞에서 뭐가 내 입으로 떠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숟가락이 내 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돈의 힘으로 이렇게 가는 거였기 때문에 등록금 같은 거 다 내 당장 내 이게 느껴지는 것들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죠. 예, 예.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풍조다 보니까 그렇게 막말도 하는 거예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내 힘들 때 나한테 나를 보듬어 주기를 했어. 왜냐면 그렇게 그 경쟁 사회에 들어가서 그 어린 나이에 경쟁 사회에 들어가서 그 보이지 않는 전쟁터잖아요. 그것도 보이지 않는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 속에서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부모한테 고마워하는 정서가 아니라 나는 왜 잘 나가는 사람만큼 부모가 그 예전에 누가 잘난 부모 둔 것도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가만히 보니까 그 사회 학교라는 사회에 들어와서도 보니까 잘 사는 집 뭐 권력계나 있고 뭐 재력계나 있고 뭐라도 있는 집 아이들하고 대하는 게 다르고 예, 자기네들끼리 또 저기 하고 여기서 또 차별이 되고 그 속에서 내가 살아남을 방법은 공부밖에 없고 공부를 그 아둥바둥 하다가 보면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갑옷을 보이지 않는 갑옷을 입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거 부모는 몰라. 그냥 등록금만 잘 대주면 얘가 공부 잘하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그냥 뼈 빠지게 해서 돈 벌어서 돈은 없으면 있는 재산이라도 팔아갖고 대줬단 말이에요. 공부하겠다는 만큼 대줬는데 자식하고의 어떤 마음으로 감정으로 뭔가 함께 한 것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나를 이런 데다가 밀어놓고 나 이렇게 가르쳤잖아.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내가 이렇게 힘들 동안 당신 나 이런 줄 몰랐잖아. 이제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골에 가면은 사실 노인분들이 고독사를 많이 한다잖아요. 늙어서 그냥 질병이라든가 노화로 죽는 게 아니라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존재감이 없어서 고독사로 죽는 게 더 많대요. 네. 주변에 당장 나와 핏줄을 나눈 가족들이 나를 일단은 가까이 있지 않아 나하고 그럴 확률이 높죠. 예, 전에는 뭐 잘 배우고 잘 입히고 잘 먹이고 한다고 했는데 진짜 내가 가진 조건에서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받는 사람의 처지에서 보면 만족스럽지 않은 게 더 많은 거거든요. 자꾸 비교를 딴 데다 하고 있으니까. 이게 고마운 게 아닌 거예요. 예, 고마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서로가 그런데 또 부모는 부모대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 뼈 빠지게 희생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옛날 정서대로 이러면은 나를 잘 모시고 살겠지. 나를 위해 주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착각이었다는 거죠.
정말 더 많은 거리감만 생기고 더 많은 딴 세상, 더 다른 딴 세상에 서로 가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멈춰서 있고 벌써 내가 그토록 오매불망 잘 되기를 바랬던 내 자식들은 딴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죠. 네. 너무 신기한 게 우리 엄마도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럼 자식들이 이제 모이고 이러잖아요. 하루만 지나면 눈이 심리는 들어가셔요. 제가 그 40대 초반부터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엄마가 그냥 이렇게 객관적인 대상으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이제 좀 더 관계도 좋아지고 드나들기도 수월하고 뭐 무슨 말을 해도 이렇게 좀 받아치게 되는 그런 요령도 생기고 그런데 저희 제 원 형제들은 저를 이제 되게 부모한테 효도 잘하는 그런 착한 사람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저를.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이걸 뭐 세세 시시콜콜이 설명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딱 그럴 때마다 한마디예요. 나는 마음 나는 대로 한다. 솔직히 당장 지금 필요한 일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옆집에 불났으면 물동이 갖다 물 부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간다. 그래 오늘 시간이 나고 뭐 그렇다 하니까 가서 한다. 내 부모라서 뭐 그 자식이라서 이런 마음 사실 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난 내 자식들이 나한테 이런 마음 안 갖는다 그래서 섭섭하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또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시선으로 보지 말아라. 그러니까 탯줄을 못 끄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특히 부모님은 더 못 끊거든요. 그게 그 자식과 부모의 착각이 뭐냐면 부모님은 잘해준 것만 기억해. 잘해준 것만. 자식한테 잘해준 예. 거다. 그리고 내가 희생한 것만 생각해. 희생이 이걸 잘해줬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자식은 내가 못 받은 것만 기억하거든요. 서운했던 것만 기억하는 거거든요. 네, 그거에서 집착이 돼 있다 보니까 자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롭게 가족이 형성이 됐으니까 사실은 이제 이거는 고향인 것일 뿐이지 내 가족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부모님을 안 거둔다고 해서 그게 법으로 뭐 법적 처벌을 받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부모님도 결혼을 하고 왔을 때는 옛날엔 더 심했잖아요. 그 집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 집 귀신대라고 그러고 막 그러고 떠나온 거잖아요. 아예 돌아갈 자리가 없게 만든 것도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어정쩡하게 돌아갈 그 말은 없고 내가 편한 대로 쓰는 거죠. 너 자식인데 뭐 아들 다른 자식 아니냐? 이제 이러고 강요를 한단 말이에요. 효를. 그게 이제 어떤 세대의 변함 속에서 나한테 이로운 것만을 취하다 보니까 세상이 바뀐 거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나한테 이로운 것만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됐는데 사실 아까 뭐 말씀하셨듯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랑받지 못한 삶을 살았던 분이 어머니가 됐다고 해서 부모가 됐다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없던 막 사랑이 생기는 거는 아니니까 그 상태로서의 그냥 부모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나름에서 그 팍팍한 그 마음 상태에서 당신은 하느라고 한 거야, 사실은. 그게 사랑이라고 믿고. 그게 자식들을 위한 거라고 믿고 해왔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한 거예요. 나는 해줄 만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유 자식들은 어렸을 때는 모르고 그렇게 그냥 살았는데 세상에 나와 보니까 다른 부모들은 또 이렇게 살았네? 왜 우리 부모는 이러지 않았지? 비교가 또 되는 거잖아요. 비교가 되면은 아 만약에 우리 부모보다 더 못한 부모가 있으면 아이고 그래도 우리 부모는 이렇게 해서 다행이나 할 거지만 우리 부모보다 더 잘했던 부모들이 있으면 우리 부모는 왜 그랬지? 이제 이렇게 또 비교를 하면서 이제 서운한 마음이 일어났던 거죠. 근데 부모는 절대 자기가 내가 애들을 이렇게 못해줬지, 내가 이렇게 좀 해서 내가 좀 미안하지 이런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면
없던 팍팍한 상황에서 냈던 최대한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당신은 그게 최고로 많이 준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부모하고 비교 안 해요. 왜냐면은 내 상황만 봤으니까 내 상황에서 정말 쥐어 짜내서 한 거니까 최고의 사랑이라고 보는 아니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내가 그 나이 때 어땠나 나는 그 나이 때 어땠었나를 봤어요. 엄마가 나를 낳았을 때 나이가 불과 그 나이였는데 20살이었는데 나 20살 때는 어땠는가 내 10살 때 엄마 30이었는데 내가 지금 30에 나는 어땠었나 더듬어 가보니까 난 자신 없더라고요. 그 엄마의 상황에서 나는 더 잘 살았을 거라고 장담을 못 하겠는 거예요. 뭐 상상할 수 있는 게 그냥 살아 있는 것만 해도 예, 엄청 예, 큰 일을 하신 거죠. 예. 예. 그러고 나니까 아, 한 여성으로서 정말 힘들었겠구나. 정말 자살 안 하고 요즘 사람들처럼 자살 안 하고 도망 안 간 것만으로도 당신은 정말 엄청 힘들었겠구나. 그 상황 속에서 살아내려고. 예,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짠하고 안쓰럽고. 그래서 정말 저도 왜 다른 엄마들은 이러는데 왜 우리 엄마는 이랬을까? 저 한동안 어렸을 때는 정말 원망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철이 좀 들어올고 철이 든 상황에서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게 이해가 다 됐어요. 이해가 되니까 지금도 엄마니까 이런 마음보다는 제가 책에도 썼지만은 엄마니까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나하고 핏줄 하나 핏방울 하나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남한테도 우리가 자원봉사도 하고 어떤 자선을 실천은 하는데 그 선을 실천을 하는데 그래도 나를 낳아준 분이고 특별한 인연인데 그 특별한 인연이라 그래서 뭐 더 일부러 뭐 더 잘해야 되지 이런 거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못할 이유는 없지. 예, 내가 일부러 안 하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지. 이제 이런 마음에서 아까 최초의 질문을 하셨던 것처럼 가족이 이럴 땐 뭐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할 때 저는 이제 그 마음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안 하려고도 안 하고 일부러 하려고도 하지 않는 마음. 그냥 지금 상황에 맞게. 다만 이제 제가 하나 더 이제 마음을 내는 건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편하게 가셨으면 좋겠다. 이 담마 이 편하게 하는 방법을 기회 되는 대로 알려드리기는 해야 되겠다. 이제 이거는 있죠. 그러니까 어느 일반 자식들처럼 그냥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이고 저렇게 힘들어 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들까. 저 지금 바뀐 세상을 못 드리고 살으려니까 얼마나 저 힘들까. 이제 안타까운 연민이 이제 먼저 일어나면서 그 상황을 내가 역지사지 해보려고 해보고 그 상황에서 그래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실천이 될까.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는 있어요. 다들 누구나 이거는 부모 자식 간의 어떤 어, 인연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고민하고 누구나 숙제처럼 안고 있는 부분일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담마라든가 이런 그래도 지혜로움을 배우려고 공부하려고 하지 않는 분들은 그냥 감정으로 그걸 풀고 그래서 12번 싸우고 12번 화해하고 웃었다 울었다를 되풀이 이제 계속 하고 그걸 그나마 그래도 그 집들은 아예 이제 상처받고 서로가 상처를 자기 상처만 생각하고는 아예 원수처럼 지내는 집들도 있거든요. 많죠. 예. 아주 별별 케이스가 다 있어요. 아주 다 제각각이고 많이 다른 것들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지금 세상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노력, 그다음에 나가 그 바뀌려고 하는 노력, 그 노력은 해야 된다고 봐요.
그게 책이 됐던 어떤 뭐 지혜로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나보다 조금 그래도 좀 편안해 보이고 행복하게 산다라고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망설이지 말고 가서 이렇게 물어보고 그런 용기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웃고 살 수 있어요? 예, 이렇게 산전수전 공중전 겪은 뒤에 아, 그래도 해야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고 세상 뭐 있어 다 그러고 사는 거지. 여기에 머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최소한 그러니까